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3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인과 독거 노인 등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위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지만 속빈 강정일 뿐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홀로 지내는 장애인 등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응급 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김혜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 장애인은 2014년 대비 2만 5천 명 증가한 71만 3천 명으로 독거 노인은 43만 명 증가한 159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20%가 장애인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 가정의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 광주에서 응급알림 신호가 작동했지만 응급관리요원이 단순 오작동으로 판단해 장애인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지 의원은 응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임금, 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잦은 인력 교체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은 전국에 약 6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1,401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도 19.3개월에 불과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종사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지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독사 문제,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의와 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 시민 정치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장애 시민 정치 포럼이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했습니다. 장애 시민 정치 포럼은 장애인의 주체성을 발휘하고 행사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출범식에서는 1차 발기인으로 등록한 100명이 축하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1차 모집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등 전국 각지의 20대에서 60대의 장애인 권리운동에 헌신한 사람들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현장과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00인이 모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기인을 대표해 50명 미만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유튜브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포럼을 주도하는 김정열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하 메시지와 김동호 위원장의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활동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출범 선언문 낭독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힐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말까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참여 일환으로 진행되며 아로마 테라피와 원예요법, 레크레이션 등 우울감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에 도움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활 의지를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제일로 좋은 것은 이게 생겨나갖고 참 행복해요. 나는 이것이 제일로 좋아요. 사랑스럽고요. 저희들 순창에 장애인들이 꽤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사회에 복귀를 시키고 또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그분들이
생활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빨리 재활의 효과를 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과 대상자 발열 검사, 그리고 손소독을 실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순창 실내체육관 재활치료실에서 주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오랜만에 생기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순창구 내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남 순천시가 노인 복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립에 필수적인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데요.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1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순천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순천시 시니어 클럽이 전담을 하고 있어 순천시 노인 복지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시니어 클럽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현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6월에는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그리고 소양교육을 실시해 시민복지 수준을 높였습니다. 네, 우리 순천시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령 친화도시 인증 조례를 올해 이렇게 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좀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미용, 목욕도 할 수 있도록 건강 바우처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 일자리도 조금 안전하게 참여해서 즐겁게 일자리에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참여자 필수 교육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온택트 사회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11일 광양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노래를 위한 위로와 걷기를 통한 기부라는 주제로 2021년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10팀의 결선 무대와 광양 출신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열렸으며 워크온 기부 챌린지 기부금 전달식과 온택트 노래자랑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워크온 기부 챌린지 기부 보고는 지난 5월 한 달간 1,824명이 참가해 기부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광양 지역 6개소 사회복지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기범 감독을 필두로 스타들이 모여 농구 코트를 누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농구 경기로 펼쳐졌는데요. 이번 자선 경기의 수익금은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와 다문화 가정 및 농구 꿈나무 지원에 쓰입니다.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 체육관에서는 사단법인 한기범 희망나눔 주간 희망농구 올스타 조직위원회 주최로 2021 스타와 함께하는 랜선 희망농구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최소한의 환우 가족과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구인이자 방송인 한기범입니다. 심장병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기금과 상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병 환우 여러분 힘내시고 환우 여러분 화이팅! 꿈을 꾸는 소녀들의 축하 공연과
경기 출전 두 팀 선수들 입장에 이어 후원자들의 식으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분들 근로자들분의 자녀분들과 특히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통하여 멋진 자선봉사 농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이용한 양치승 관장과 근조직들이 심장병 한우돕기 사랑의 모금 활동은 관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응원하는 거를 이제 항상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내일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쌤무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경기 관람의 즐거움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고양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1 고양 혁신 교육 포럼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종합전시장에 마련된 한 행사장. 인천 발산초 김택수 교사가 준비한 온라인 마술 공연에 이어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가는 고양교육이라는 주제로 2021 고양 혁신교육 포럼의 올해 첫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이란 기존의 획일적 주입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 주체적인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교육적 역량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는 능동적 교육 방식으로 고양시는 지난 2017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온 지 올해로 5년 차입니다. 서동현 고양교육장, 이길용 고양시 의장과 함께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아이들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마을 스스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마을과 함께 혁신교육을 해나갈 건가, 그런 논의가 시작되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가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어서 많은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 혁신교육 포럼은 민주시민교육분과, 미래교육분과, 진로 직업분과 등 모두 7개의 분과에서 101명의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 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고양교육이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를 같이 협력하는 분과입니다.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로 삼고 고양시의 민관학 단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고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교육계의 논의와 변화의지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능정보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사회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미래적인 요소가 여기에서 같이 고민이 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민관학 교육 주체의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미래 교육으로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가는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충남 보령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 위드 봉사단이 창단했습니다. 지난 13일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더 위드 봉사단 총명예단장을 맡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 더 위드 봉사단 창단식이 개최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사랑, 보령사랑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라로 발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 위드 봉사단은 지난 2018년 9월 1일 회칙 제정 후 충남의 각 시군에 설치됐으며 이번 보령 창단식은 도내 8번째 창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집콕 생활로 일회용 쓰레기 등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요. 전북 김제시의 한 사회단체가 환경 보호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김제지회가 6월 8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일대에서 환경정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우 검산동장을 비롯한
장애인 정보화협회 김제지회 회원들 2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청결 환경은 내가 지킨다라는 구호 아래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이런 자연 정화 활동을 펼침으로 인해서 김제 시민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상쾌한 자연 환경을 제공하게 돼서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김제지회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컴퓨터 교육을 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우울증 예방 및 친목을 도모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시민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가 도시 환경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과 함께 오늘 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버리면 쓰레기, 모이면 자원이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회원들의 이번 행사로 보다 더 청결한 도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청결한 환경을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선미촌이 예술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팝업 스토어와 버스킹 공연, 전시 등 다채롭게 구성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 선미촌이 성매매 집결지에서 선호송 예술촌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다양한 팝업 스토어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는 6월 10일 선미촌 시티가든 기업공간에서 조선희 소장과 김원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팝업 스토어 오픈식을 개최했습니다. 선미촌 팝업 스토어는 전북여성예술인연대의 버스킹 공연과 예술 전시, 또 문화밀당의 지역문화 콘텐츠 판매와 3D 퍼즐 체험 등 7개로 구성됐습니다. 팝업 스토어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업에 따라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선미촌 리빙랩은 여성이 행복한 길, 여행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평등과 여성인권, 생태, 문화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는,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선미촌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 선미촌이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예술촌으로 새 단장한 만큼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빛과 색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유지원 작가와 정정하 작가의 전시회가 전남 무안군을 찾아왔습니다. 빛과 색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두 작가의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안군 오숭우 미술관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유지원 정정하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가진 빛의 색깔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회화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된 빛과 색의 세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치, 회화, 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지원 작가는 재개발 지구의 철거된 집에서 허물어진 벽체나 계단 같은 집의 파편들을 골판지로 재현하고 채색해 사라진 기억과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정정하 작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감의 색이 아닌 건축용 페인트와 에폭시 레진을 이용해 다양한 빛의 투과와 반사를 유도하는 영롱하고 화려한 색채를 담아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시는 회화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하게 된 빛과 색채의 세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인데요. 유지원 작가와 정정하 작가를 초대해서 각기 다른 세계의 어떤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세계 조화,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관람객 자신만의 어떤 삶의 색채를 찾아내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안군 오숭우 미술관에서는 전기 해설 모니터 설치, 온라인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요즘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색에 대한 두 작가의 독특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일상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앞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할 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회적 고립 위험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우울, 건강 문제도 심각한 만큼 돌봄 인력 자체의 확대와 같은 보다 양질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